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이가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가은입니다. 명절 지나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명절 때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명절엔 그냥 집에 있었고 어, 지난 주말에 이제 평창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놀러? 네. 그 지금 30대 초반이신가요? 네. 예. 아직 만으로는 알겠습니다. 일 거예요? 그러면 넓게 2030으로 치고. 네. 그 2030 남성 표심은 윤석열 후보한테 몰려 있다. 여성 표심들은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친구들 만나면 혹시 정치 얘기 좀 하십니까? 네, 하긴 하는데 이게 이슈마다 아하. 그때 확확 바뀌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이슈가 터지면 네, 또 이재명을 솔렸다가 한쪽으로. 네. 또 김혜경 이슈가 그쵸. 있으면 또 그러니까 유승열로 누구를 갔다가 딱 정확히 지지를 한다보다는 그냥 그 이슈에 따라서 누군가를 욕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는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또 후보들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바뀔 수 있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2030 여성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쇼트트랙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우리 황대현 선수가 중국 선수 2명을 추월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 비디오 판독으로 실격 처리가 됐고 또 이준서 선수 역시 페널티 받았는데 경기 보셨어요?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안 보는 사람이 네. 승자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다들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 사실 중국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특히 쇼트트랙에서는 편법 판정이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많이 했죠. 옛날에 뭐 오노 선수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쇼트트랙에서 이상한 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고 예. 이번 우리 선수가 한 경기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맞아요. 다른 경기들도 네. 중국 선수가 노골적으로 반칙을 했는데 실격을 주지 않는다거나 릴레이 경주에서 터치를 중국 선수가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냥 뭐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거나 일방적인 편을 들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젊은 층에서 반중 정서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뭐 동북 공정부터 시작해서 또 미세먼지부터 그쵸. 해서 뭐 한한령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중국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일방 통행으로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 여기다 기름을 더 부었다. 그쵸.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중국에 대한 분노가 정치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바로 중국에 대한 비판 입장을 쏟아냈는데 이게 좀 과하게 표현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선거가 한 달 앞두고 있으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대표 비롯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반중 정서에 편승해서 그쵸. 득표 전략을 세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부 아니냐. 예. 사대하고 있다. 중국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입장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의 반중 정서하고 합쳐져서 나름 득표를 했죠. 그런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스탠스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문재인 정부하고 또 차별화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계속 함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먼저 이재명 후보가 경기 끝나자마자 자신의 SNS에 올려서 같이 분노를 표시하면서 선수들을 좀 위로했는데 이거는 뭐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산적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늦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반응을. 나름 캠프에서는 재빠르게 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다른 후보들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공정이 이슈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공정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 선수들은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 뭐 그렇게 되면 반중 정서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포퓰리즘 덕 보려고 반중 정서를 이용한다 이런 말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게 스케일이 커서인 걸까요?
뭐 선거 얼마 안 그쵸.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외교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런 분야하고 좀 다르잖아요. 스포츠 그쵸.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여당 후보도 같이 반응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반중 정서가 좀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을까요? 근데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크게 뭐 다를 거 없을 것 아니 뭐 같은데. 그래도 그동안 반중 정서를 계속 활용했던 쪽은 국민의힘이니까 네. 예, 올림픽이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음. 우리 성적이 많이 좋지 않다 평창보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중국의 동계올림픽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자국에서 개최해서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나 이런 뭐 이상한 뭐 심판 등등을 이용해 갖고 좋은 네. 성적을 냈다고 하면 뭐 민주당이 유리할 건 없겠죠. 만일 둘 중에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유리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단일화 이슈인데 어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이제 뉴스 정유현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단일화 협상에 오를 건 윤석열 후보의 소맥뿐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 내용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리면서 틈만 나면 윤 후보를 까내린다라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정치에서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네. 계속해서 단일화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일화를 하면 꼭 이기느냐 그거는 아닙니다만 네.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해서 또 꼭 이기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단일화를 하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게 국민의힘 생각이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하자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자는 네.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어쨌든 뭔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뭐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단판밖에 없는데 단판을 하려면 국민의힘 쪽이 뭘 내줘야 되죠. 그런데 뭘 내주기는 또 싫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단일화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논쟁만 벌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국의 이슈 주도권을 국민의힘에서 갖고 가는 거지 놓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으로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주도권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끊임없이 뭐 책임 총리적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 이렇게 러브콜을 던지고 있는 거고 뭐 오늘 보도에는 김종인 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과 단일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보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즉각 또 부인했거든요. 네.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지금 단일화는 지금의 단일화는 단일화 이야기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연히 할 거라고 보입니다만 또 모르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철수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에 지금 박빙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박빙에서도 약간 열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쪽이니까 네. 마지막에서 이렇게 하면 진다 그러면 안철수한테 손을 내밀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경우 단일화가 가당치도 않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당내 갈등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해서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고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지지율이 오르고 이 대표가 했던 아까 그 반중 정서 자극이라든가 또 2030 남성을 위주로 한 정책들 그리고 여가부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먹혀 들어간 상황에서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데 굳이 다시 이준석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진 않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할 수 없는 상황.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말처럼 단일화는 2등 상등이 하는 거지 1등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당내에서 예스 또는 노 이런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와야 교섭할 때 협상할 때 네. 좀 주도권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준석 대표의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윤석열 안철수 1대1 단판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하려면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가 앞서느냐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단판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네. 또 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윤석열 후보는 4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고 안철수 후보는 10% 정도 나오는데 네. 이 상황에서 그
어느 쪽으로 단일화하면 좋겠냐 여론조사하면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 그런 모험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네. 백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그건 안 한다. 그럼 단판을 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뭘 내주고 안철수 후보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뭘 달라고 하기도 좀 껄끄럽고 윤석열 후보가 뭘 준다고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판에 쉽지 않다.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정치 초년생 아니겠어요? 정당의 생리를 아직 잘 모른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뭘 어떻게 줘야 될지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단판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 단일화가 아니라 여당과의 단일화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정치에서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간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선거는 30일도 채 안 남았는데 박빙에서 열세로 들어갔고 네. 김혜경 씨 건이 조금 영향을 미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당 내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압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압박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안철수하고 같이 가면 지지층이 흔들린다. 이번 선거는 비호감 대선이기 때문에 보통의 선거는 중도층이 좌우합니다만 이번 선거는 양쪽 지지자들을 얼마나 결집시키냐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안철수를 잡게 되면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층은 흔들리죠. 네. 그렇게 봤을 때 함부로 또 손잡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국민의힘도 딜레마고 민주당도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제 단일화 이슈의 중심인 안철수 후보는 뭐 단일화 고민해 본 적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라면서 선을 긋곤 있는데 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여야를 오가면서 단일화 견적을 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좀 입장이랑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이 기사도 전원을 통한 기사니까 국민의 당에서도 부인했었고 뭐 알 수가 없는 기사입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지율이 지금 답보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지층이 결집하게 되면 중간지대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두 자릿수 받고 있는 지지율도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더 빠지게 되면 양쪽 그 어느 당도 안철수한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몸값이 좀 높아졌을 때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류의 기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켜봐야 하는 거죠. 네. 후보 리스크 역시나 계속돼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이제 송영길 대표는 나도 비서가 약을 사준다. 현근택 대변인은 관두면 될 걸 일일이 녹음해서 하나씩 공개하는 건 의도적이다라고 했다가 2차 가해 논란도 나왔어요. 아니 김혜경 씨 본인이 사과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2번이나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대변인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말고도 다른 초선 의원들도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던데 네. 이거 완전 완벽한 정무적 판단 실수예요. 이렇게 하면 표가 옵니까? 더 싫어지지? 더 미워지지? 그러니까 후보가 혼자서 뛰고 있는데 당이 안 도와준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 후보 본인이 2번이나 사과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도 비서가 약을 사준다. 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앞서서 이제 2번이나 사과를 했다라고 하셨지만 사과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긴 해요, 아직. 근데 민주당에서는 네. 좀 억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의혹을 거의 모든 언론이 융단 폭격으로 때렸거든요. 네. 그런데 반대로 김건희 씨 의혹은 자신들이 봤을 때는 김혜경 씨 의혹보다 더 크다. 불법도 개입돼 있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거 몇십억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모가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불법으로 뭐 몇백억 되잖아요. 그런 건 안 쓰고 소고기 11만 원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느냐. 좀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거질 때마다 사과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내심 선대위 생각은 후보가 2번이나 사과했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조용해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려면 다 같이 뭔가 그쵸.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변명이나 해명을 하면 이게 수그라들겠습니까? 안 사그라들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대응이 다소 아쉬웠던 것 같고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네. 결국은 김혜경 씨 논란이나
또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이나 네. 마지막 투표 표심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양쪽 후보들과 양쪽 후보 가족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뭐 이거나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은 다른 가치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혹은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중에서도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니고 나는 이 정권 너무 싫다. 그러면 정권 교체할 사람은 누구냐 뭐 이런 가치로 가는 거지 후보 자체의 리스크 혹은 가족들의 리스크 때문에 이 사람을 안 찍고 상대상 사람을 찍겠다.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11일 TV 토론에서는 이런 배우자 문제가 크게 이렇게 대두되진 않을까요? 1등, 2등 후보는 하기가 못하죠. 그 누구도 그쵸. 자기 배우자 다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3등, 4등 후보들이 공격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3등, 4등 후보들이 공격했을 때 얼마나 방어를 잘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후보는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네거티브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죠.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뭐야 당신 아내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질문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1차 토론 때 그때 막 김혜경 씨 논란이 터졌을 텐데 윤석열 후보가 김혜경 씨 건에서 한마디도 묻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묻지 않았고 대장동 거만 묻고 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나 또 심상정 후보도 묻지 않았어요. 그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아내 김미경 씨도 이와 같은 비슷한 논란이 좀 있었었거든요. 과거에. 그럼 그걸 또 다시 다른 후보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어렵고 심상정 후보는 뭐 여성의 인권을 늘 말씀했던 사람이니까 네. 이게 사생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걸 또 그냥 갖고 오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토론에도 아내 문제를 토론회 장에서 주제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가족이 얽히면 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지지율이 박빙에서 약간 뒤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뭐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봐야겠죠. 그 한국노총에 물론 한국노총에서 지도부가 이재명 찍기로 했다고 해서 뭐 그렇죠. 모든 노동자들이 그렇게 네. 하진 않겠지만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다. 게다가 한국노총에서 최근에 그 대통령 후보 지지한 거 보면 네.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승리를 했고 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또 한국노총이 뭐 양대 노총 중에서는 또 조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노총은 좀 진보적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재명을 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지금 얻었다. 반대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은 어떠냐? 국민의힘에서 한국노총이 정치적 중립을 뭐 지켜야 된다, 누구 지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전신 후보들을 다 지지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네. 그걸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노총에서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반노동적 발언들, 그렇죠. 뭐 주 120시간이라든가. 네. 뭐 그런 얘기도 다 있었잖아요. 네. 최저임금 폐지할 수도 그쵸. 있다라든가 그리고 손발 쓰는 노동은 뭐 아프리카에서 한다든가 그런 발언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으로 봤을 때는 그 다 노동자들하고 관계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인데 대통령 후보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후보를 지지한다. 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지금 부메랑으로 와서 한국노총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효과가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동현 촉은 여기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